안녕하세요. 핑크노트 콕쌤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비위관 영양 기본 간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비위관 영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비위관을 삽입하는 목적. 자, 비위관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선 영양액을 주입하는 거기 때문에 소화기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구강 섭취가 불가능하지만 소화기계에는 문제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 영양액을 투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비위관 영양이고요. 그다음에 위내 물질을 흡인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위장 출혈을 모니터링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고, 독성 물질을 우리가 흡입하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흡입이라기보다는 섭취하는 경우에 위 세척을 하기 위해서 비위관을 삽입하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1번에 영양의 투입에 이제 보통 포인트를 많이 두고 있지만 나머지도 목적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비위관 영양은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하게 될 것이냐? 사실 포인트는 영양 섭취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영양액을 주입받을 수 있나? 요거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미숙아 및 조산아. 예. 사실 신생아가 처음 태어나도 빠는 능력은 굉장히 약하거든요. 빠는 힘이 약해요. 그래서 미숙아나 조산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입으로 투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 빠는 힘이 약하겠죠. 그리고 흡인의 위험도 높고, 그래서 미숙아나 조산아 같은 경우에 비위관 영양 하게 되고요. 또 소화 기능은 정상이지만 경구 섭취가 불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무의식, 심한 연하곤란. 그러니까 연하곤란이 심해서 이 사람들은 흡인성 폐렴의 위험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되는 경우에 이제 비위관 영양을 합니다.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건 심한 연하곤란이에요. 연하곤란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반자 위로 앉은 상태에서 음식물을 삼킬 때 고개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 그걸 연습하면서 경구를 섭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연하곤란이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흡인성 폐렴의 위험이 있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삽입 길이를 측정을 하는데, 자,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 입이 보이시고 위가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고려해야 될 게 사실은 이 입이라고 하는 곳에서 위까지가 그냥 넘어가는 거는 아니고요. 비인두, 구인두. 자, 지금 비위가는 코로 삽입을 할 거기 때문에 비인두를 지나서 위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 비인두의 그 길이만큼을 고려를 해주셔야 돼서 코끝에서 귓볼을 지나 검상돌기까지의 위치, 자, 요거까지를 우리가 비위관 삽입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삽입을 했으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인두를 지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비인두, 구인두, 후두인두라고 하는 인두를 지나고 나면 앞쪽으로는 공기의 통로인 후두로, 뒤쪽으로는 음식물의 통로인 식도로 연결이 되는데 혹시나 후두, 공기의 통로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들어갔는지 위치를 확인해야 되겠죠. 자,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물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엑스레이를 촬영할 수도 있지만 주사기로 공기를 10cc 정도 주입하면서 상복부를 청진을 했을 때 이때 뭐 꾸룩 소리다 또는 슉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소리가 들리면 제대로 들어간 거고 또 위 내용물을 흡인해서 색과 산도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트머스 종이 같은 거에 담가 보면 아무래도 위는 강한 산성이기 때문에 얘 색깔은 이제 우리 책은 약 알칼리잖아요. 그래서 색깔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 뭐 위 내용물 안에 음식 찌꺼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때에는 우리가 요게 위로 제대로 들어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사실 3번의 방법은 위험성 때문에 잘 쓰지는 않는다라고 되어져 있기는 해요. 그래서 비위관의 끝을 물그릇에 담그고 환자가 이제 호흡을 했을 때 만약에 공기의 통로로 들어갔으면
공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뽀글뽀글 기포가 생겨요. 그래서 기포가 생긴다 그러면 그때는 호흡기계에 들어갔다. 우리 마치 빨대를 물에 놓고 후 불면 뽀글뽀글뽀글 방울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방울이 생긴다 그러면 호흡기계의 통로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기를 집어넣었을 때 상복부에서 소리가 들리면 O, 어디에서 들리는지도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광끝을 물에 넣었을 때 기포가 생기면 X, 이런 부분들 확인하는 거 봐주시고요. 급식의 종류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볼루스라고 해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는 책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요. 지속적 급식과 간헐적 급식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자, 지속적 급식은 보시는 것처럼 20에서 24시간 마치 수액을 맞는 것처럼 서서히 영양액을 주입하는 건데 소화기계 기능이 그렇게 이제 좋지 않은 경우에 쓰게 되는 방법입니다. 주의사항은 우리 잔류량 확인할 때 보통 매 급식전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속적 급식은 쭉 계속 주는 거기 때문에 4시간에서 6시간마다 주입을 멈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잔류량을 확인을 하게 되고요. 확인하고 나면은 30에서 60cc 물을 주입하고 나서 다시 영양액을 주입하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속적 급식인 경우에는 잔류량 확인하는 시간이 따로 있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그리고 영양백 같은 경우에는 24시간마다 교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흔하게 보는 건 간헐적 급식이에요. 4시간에서 6시간마다 주는 거고요. 용량은 교재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넓게 잡아서 250에서 400cc, 환자의 소화 기능에 따라 다르겠죠. 이 용량을 주고 급식에 투여되는 시간도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뭐 15분에서 30분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30분에서 1시간 나와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용량에 따라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1시간을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30분에서 1시간 정도에 걸쳐서 주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매 급식 전에 위 내 잔류량을 확인을 하는데 잔류량이 100cc 이상이면 이게 소화가 지연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의사나 간호사에게 보고하셔야 하는 거고요. 급식을 하고 나면 이제 30분 정도 반자위를 함으로써 우리 먹고 나서 바로 눕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류되지 않도록 반자위를 취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비위관 영양 환자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한번 풀어보세요. 네, 답은 2번이죠. 비위관 영양이다. 지금 지속적이냐 아니면 간헐적이냐 방법 안 나와져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를 다 고려해 봐야 되겠죠. 1번에 위치 확인을 위해 물 30에서 60cc를 주입한다. 공기의 통로로 들어갔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공기 5에서 10cc 주입을 할 거고요. 3번에 수술 후 금식 환자에게 영양 공급을 위해 적용한다. 금식 환자는 말 그대로 금식, 소화기계에 아무것도 넣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비위관 영양이 아닌 우리 비경구 영양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주사로 영양액 주입하는 거 아시나요? 네, 주사를 통해서 주입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영양백은 매 12시간마다 교환한다. 아, 영양백이 나온 거 보니까 이거 지속적 급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12시간이 아닌, 금식한 사가 아니고 12시간이 아니고 이제 24시간마다 교환하고요. 역류 방지를 위해서 영양액 주입 후 측이 아니죠. 반자위를 취해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실까요? 네, 답은 5번이죠. 1번에 잔류량 100cc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거고 음식물 주입 전후에 물을 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물 100cc 너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흡인한 위 내용물은 제거하면 안 되는 거 아시고 4번에 영양액을 오랜 시간 천천히 주입하는 건 지속적 급식이죠. 그래서 간헐적 영양이 아닌 이건 지속적 영양에 대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내용 맞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방법, 간헐적이냐 아니면 지속적이냐 이런 내용을 같이 고려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특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간단한 내용이어서 조금 여러분들께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기출되는 부분들에만 포인트를 뒀어요. 사실 정확하게는 삽입하는 방법이라던가 제거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보셔야 되기는 하지만 특강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문제의 포인트로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보니 여기에 좀 더 중점을 뒀고요. 그동안에는 뭐 잔류량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만 이야기했었는데 이번에는 급식의 종류가 이제 두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또 즐거운 한 주 그리고 행복한 5월 되시길 바랍니다. 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